여러분의 출근길 풍경을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시죠. 거리를 걷다 보면 참 많은 것이 변해 있습니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오픈 행사를 하며 줄을 길게 늘어서던 탕후루 가게가 있던 자리는 어느새 간판이 내려가고 텅 빈 채 임대문이 현수막만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감성 가득한 카페는 무인 사진관으로 바뀌었고 또 얼마 안가 저가 커피 전문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뉴스가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기적인 살벌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이든 변두리 골목이든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꼭 하나씩은 박혀 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진열대, 손님이라고는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는 썰렁한 가게 내부. 간판은 언제 달았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색이 다 바랬고 가게 안쪽은 어두컴컴해서 영업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문 앞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파란색, 초록색 호스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고 주임 아저씨는 러닝 셔츠 바람으로 부채질이나 하면서 신문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곧 문을 닫을 것 같은 동네의 흔하고 허름한 철물점 풍경입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런 가게는 도대체 무슨 수로 월세를 내는 걸까? 밥은 먹고 살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녁 6시가 되고 셔터를 내리는 사장님의 손에 들린 차 키를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삑소리와 함께 불이 들어오는 차는 바로 2억 원이 훌쩍 넘는 최신형 벤츠 S클래스입니다. 도대체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없어 보이던 저 가게, 어디에서 이런 막대한 현금이 나오는 걸까요? 다들 불경기라며 폐업을 고민하고 최첨단 AI가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아우성치는 2026년 오늘 이 시점에도 왜 저 허름한 철물점은 절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알부자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겉모습에 속아 놓치고 있었던 진짜 돈의 흐름, 그 충격적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제 편의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경제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인스타그램의 핫한 카페에 사람이 몰리면 돈을 쓸어 담는다고 생각하고 손님이 없어 보이는 낡은 가게는 곧 망할 거라고 짐작하죠. 하지만 이 철물점의 미스터리를 풀지 못하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겉으로만 화려한 빈 껍데기 비즈니스에 속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철물점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부를 축적하는 생존의 기술, 그리고 자본주의의 숨겨진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철물점을 지나갈 때 느끼는 그 감정부터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나사 하나 사러 철물점 가나? 쿠팡이나 네이버로 주문하면 내일 새벽, 아니 당일 저녁에 문 앞에 와 있는데 게다가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 공구 세트가 널렸고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데 굳이 저런 비위생적이고 불친절해 보이는 곳을 왜 가는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소매 관점, 즉 B2C 관점에서 보면 철물점은 진작에 도태되었어야 할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런데도 동네마다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철물점들이 여전히 건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시간이 돈이 되는 마법, 즉 재고의 자산 가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소매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네 빵집을 예로 들어볼까요? 빵집 사장님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구운 빵은 아침에는 향기롭고 맛있지만 오후가 되면 식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맛이 변합니다. 이틀이 지나면요? 아무리 아까워도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편의점의 삼각김밥, 마트의 신선식품, 심지어 옷가게에 걸린 유행진한 옷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재고의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장사는 재고와의 피말리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철물점은 어떨까요? 이들의 시계는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사장님의 적이 아니라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자산 증식의 도구입니다. 철물점 진열대를 채우고 있는 그 투박한 물건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못, 나사, PVC 파이프, 망치, 스패너, 전기선. 이 물건들의 유통기한이 적혀 있나요? 없습니다. 이들은 썩지 않습니다. 상하지도 않습니다. 10년 전에 사둔 망치가 오늘 판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나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10년 전 볼트 하나 원가가 100원이었다고 칩시다. 10년 동안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인건비가 올라서 지금 그 볼트의 도매가가 200원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100원에 사둔 물건을 현재 시세인 300원에 팝니다. 가만히 창고에 뒀을 뿐인데 물가 상승률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재고의 가치가 저절로 불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벽한 인플레이션 해지이자 시간 차익 거래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괴로워하고 코인이 반토막 나서 잠 못 이룰 때 철물점의 재고들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물가 상승분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단종된 부속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에게 구석 먼지 쌓인 상자에서 꺼낸 그 부품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썩지 않은 재고가 가진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재고 가치가 오른다고 해도 결국 물건이 팔려야 현금이 들어오는 것 아닐까요? 하루 종일 가게 지키고 앉아 있어도 들어오는 손님이라곤 형광등 하나 사러 온 할머니 한 분뿐인데 도대체 그 비싼 벤츠 유지비와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보는 5평짜리 허름한 가게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장님은 교회의 비닐하우스만한 별도의 창고나 야적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공장과 현장을 바로 연결해주는 중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게는 그저 거대한 거래가 오고 가는 관제센터일 뿐인 거죠. 보통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여러분이 출근 버스에 몸을 싣기도 전에 철물점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인테리어 업자, 건설 현장 소장들이 트럭을 대고 급한 부속을 챙겨가며 이렇게 외칩니다. 김 사장, 이번에 저기 빌라 3동 공사 들어가는데 시멘트 100포대랑 파이프 50개 지금 바로 현장으로 싸줘. 저번처럼 장부에 달아놓고 이분들은 못 한 봉지 사는 게 아닙니다. 전화 한 통, 말 한마디로 수백, 수천만 원어치 자재가 가게를 거치지 않고 창고에서 공사판으로 직행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어치의 거래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손님이 가게로 오는 게 아니라 물건이 트럭에 실려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물점 앞을 지나갈 때 사장님이 가게에 없고 셔터가 반쯤 내려가 있는 걸 종종 보셨을 겁니다. 장사 안 하네? 망했나? 하고 지나치셨겠지만 그 시각 사장님은 1톤 트럭에 자재를 가득 싣고 공사 현장으로 납품을 가셨거나 거래처 사장님들과 점심을 먹으며 영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현장 전문가들이 왜 온라인 쇼핑몰을 쓰지 않을까요? 가격도 인터넷이 더 쌀 텐데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즉시성 때문입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인부 5명이 일당 20만 원씩 하루 100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인데 갑자기 특정 규격의 배관 부속 하나가 부족해서 작업이 중단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내일 새벽에 받는다고요? 그 하루 동안 날아가는 인건비와 공기지원 보상금이 부속값인 몇천 원에 수백 배, 수천 배입니다. 이때 현장 소장이 찾는 곳은 쿠팡 로켓 배송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토바이나 트럭으로 부속을 쏘아줄 수 있는 동네 철물점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철물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지역 건설 현장의 응급실이자 보급부대 역할을 합니다. 부르는 게 갑이라는 말이 통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급한 불을 꺼주는 대가로 철물점은 인터넷 최저가 따위는 무시하고 마진을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거래는 한 번 트면 10년, 20년 지속되는 고정거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철물점의 두 번째 생존 전략,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을 상대하는 도매업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철물점 사장님들이 벤츠를 탈 수 있는 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비용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완벽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감당할 수 없는 고정비, 그 중에서도 임대료입니다. 2026년 현재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임대료는 살인적입니다. 그런데 철물점은 이 죽음의 계곡을 유유히 건너갑니다. 동네에서 30년 버틴 철물점들은 대부분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합니다. 30년 전 개발이 덜 된 동네 한 구석에 싼 값에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려 철물점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동네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월세를 안 낸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최신식 인테리어로 무장한 대형 프랜차이즈 공구상이 들어왔습니다. 월세를 500만 원씩 내는 이 경쟁자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쓰고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반면 자기 건물인 철물점 사장님은 느긋합니다. 월세 압박이 없으니 무리해서 가격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직원을 줄이고 부부가 운영하며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를 내야 하는 쪽은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갑니다. 철물점 사장님의 진짜 출구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엑시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가게가 아니라 바로 가게가 깔고 앉아있던 땅입니다. 철물점 영업은 그 땅을 보유하기 위한 명분이자 세금 혜택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재개발 조합이 결성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순간 사장님은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액의 보상금을 받거나 폭등한 땅값을 챙기며 은퇴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물점 비즈니스의 최종 진화 형태인 부동산 랜드뱅킹입니다. 그렇다면 다이소나 쿠팡이 있는데도 철물점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이소는 80%의 대중적인 물건을 팔지만 철물점은 나머지 20%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풉니다. 여러분이 욕실 선반을 고치려는데 나사 구멍이 헐거워져서 일반 나사로는 고정이 안 된다고 칩시다. 다이소에는 표준 규격 나사밖에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때 철물점에 들고 가면 사장님은 서랍 어딘가에서 듣도 보도 못한 특수 앙카를 꺼내줍니다. 여기서 철물점의 또 다른 수익 모델인 기술료가 등장합니다. 사장님이 공구 가방을 들고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는 순간 5,000원짜리 부품은 출장 수리비라는 명목하에 5만원, 6만원이 되어 청구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장님이 파는 것은 부품이 아닙니다. 바로 실패하지 않는 확실한 해결책과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일반인이 유튜브 보고 3시간 걸려 끙끙댈 일을 5분 만에 해결해주는 대가, 이 기술료는 원가가 0원인 순수 마진 100%의 현금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철물점은 썩지 않는 재고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B2B로 덩치를 키우며 기술료로 순수익을 챙기고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완벽한 요새입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이 철옹성 같은 제국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2세 경영인들과 디지털 철물점의 등장입니다. 과거의 철물점은 사장님의 머릿속에 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이어받은 젊은 사장님들은 바코드 시스템과 재고 관리 프로그램 ERP를 도입합니다. 이들은 오프라인 가게만 지키지 않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 입점해 전국으로 물건을 팝니다. 동네 장사였던 철물점을 전국구 물류센터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노리는 시장은 MRO, 기업성 소모자재 시장입니다. 젊은 사장님들은 낡은 트럭 대신 태블릿 PC를 들고 공장을 찾아가 제안합니다. 사장님, 공장에서 쓰는 소모품 리스트 주시면 저희가 재고 관리부터 납품까지 알아서 다 해드리고 월말에 결제만 받겠습니다. 이것은 철물점이 더 이상 동네 가게가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물류 대행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이 모델은 철물점 밖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고피자나 마켓컬리 같은 기업들이 성공한 방식이 바로 이 철물점의 원리와 같습니다. 고피자는 영화관이나 편의점 같은 기존 매장에 자신들의 피자 솔루션을 납품하는 B2B 전략을 썼고, 마켓컬리는 화려한 매장 없이 보이지 않는 물류센터와 데이터로 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1월 오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철물점 모델에서 훔쳐야 할 부의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당장 철물점을 차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와 전략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썩지 않는 자산을 모아야 합니다. 철물점의 재고처럼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훼손되지 않거나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자산에 내 돈을 묻어야 합니다. 유행을 타는 테마주나 실체 없이 급등락하는 밈코인은 썩는 양상추와 같습니다. 대신 꾸준한 배당을 주며 복리로 불어나는 우량주, 입지 좋은 부동산 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증명되는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안전한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둘째, 공급자의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물건을 팔려고 할 때 그 판매자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파는 시장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유튜버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유튜버들이 쓸 수 있는 소스나 템플릿을 파십시오. 철물점 사장님은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게 자재를 댈 뿐이죠. 주인공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조력자는 주인공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돈을 법니다. 셋째, 대체 불가능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바이소가 흉내낼 수 없는 사장님의 컨설팅 능력처럼
나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AI가 코딩도 하고 글도 쓰는 세상이지만 복잡하고 미묘한 현실 세계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이 문제는 김대리 아니면 안 돼. 이건 저 사장님한테 가야 해결돼. 라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곧 나의 경제적 해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정비 제로에 도전하십시오. 철물점의 인테리어 비용은 0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계십니까? 보여주기식 소비로 고정비가 늘어나면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틸 체력이 없습니다. 거칠애를 버리고 투박하지만 실속 있는 철물점처럼 사십시오. 남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내 통장의 잔고입니다. 물론 철물점 제국에도 위협은 있습니다. 기술자의 고령화로 인해 수리할 사람이 사라지는 사람의 소멸 문제, 그리고 제조사들이 직접 판매에 나서는 DTC의 공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이 위기 속에서도 진화합니다. 시공팀을 직접 꾸려 기술까지 파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하이퍼로컬 전략으로 아주 좁은 지역의 커뮤니티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오늘 퇴근길에 동네 철물점이 보이거든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 먼지 쌓인 선반 사이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장님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곳에는 세상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성벽을 쌓아 올린 진정한 자본주의의 고수가 앉아 있습니다. 겉모습은 낡은 점퍼를 입고 기름때 묻은 손일지라도 그들은 화려함 대신 실속을 택했고 사라질 현금 대신 썩지 않는 자산을 쌓았으며 남들이 하지 않는 꾸준 일을 해결해주며 조용히 부를 축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겉모습은 화려한 핫플레이스 카페 같지만 속은 임대료 내느라 허덕이는 텅 빈 상태는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을 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의 창고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무엇이 쌓여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철물점 사장님의 건물처럼 튼튼하고 견고하게 올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철물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진화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본질을 지키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람만이 저 먼지 쌓인 철물점 간판 뒤에 숨겨진 진짜 부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경제편의점이 준비한 철물점의 경제학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투박하지만 단단한 철물점의 생존 철학이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튼튼한 공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돈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